우리에겐 아주 오래된 궁금증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실생활에서도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날까요? 지금부터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한 실험을 시작합니다. 수능 만점자와 수능 꼴찌, 그리고 각자 자기 분야에서 내로를 하는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으로 정의한 대세코 프로젝트에 의거해서 평가를 시작합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전쟁이야. 생애 핵심 역량 평가에서는 어떤 아이가 1등을 할까요? 출신 대학이나 성적이나 그것이 없었을 때 어떻게 내가 사람을 평가를 할까? 학생들마다 개성, 또 성향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이런 점도 좀 있는데 이런 느낌이 맞을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갖는 그 행동 특성과 유형은 무엇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과연 공부 1등이 실생활의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1등을 차지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는 반전 드라마 누가 1등인가 평가를 시작합니다. 여기는 제주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폐교입니다. 이곳에 9명의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외모도 성격도 제각각인 9명의 아이들. 이 가운데는 수능 만점자도 있고 꼴찌도 있습니다. 공부는 아니지만 자기 분야에서는 1등이라고 자부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모든 사실을 감춘 채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복을 입힙니다. 아이들의 모든 행동은 모니터를 통해 중계되고 3명의 평가자들이 아이들의 역량을 평가합니다. 네, 저는 유성상입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서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대의 초점은 이거였었습니다. 시험을 잘 보면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 지금 고려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기형입니다. 학교에서 평소에 이런 입시 관련 업무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좀 가진 적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에서 검증해보고 뭔가 좀 확인해보고 이런 거 기대를 했습니다. 예, 저는 그 직장 생활 30년을 한 그 직장인입니다. 15년 정도는 그 인사 쪽에 업무를 했습니다. 흥미롭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입견이라는 것이 없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기준하고 실제 그 참가자들이 보여주었던 것이 어떤 정도의 갭이 있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자, 그럼 아이들을 만나볼까요? 이곳에선 진짜 이름 대신 별명을 지어 부르기로 했습니다. 제 별명은 우디고요. 뚱뚱한 우디라고 해서 뚱띠라고도 부르고요. 연어뱃살인데 연어뱃살 덮밥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거 굴리고 싶어서 했고요. 호야이고요. 호야라는 식물이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도 새로운 잎사귀를 피워내고 또 열매도 잘 맺거든요. 창고 망고인데요. 제 본명하고 약간 어감이 비슷한데 그냥 망고, 상고 망고 이런 식으로 망고, 상고 망고 이런 식으로 미니언이고요. 보시다시피 제일 작아서 조그맣다고 미니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표고요. 공동대표라는 직책을 맡고 있어서 대표라고 했습니다. 콧구멍이고요. 콧구멍 닮았다는 소리를 들어서 별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센세이션이고요. 제가 좀 센세이션한 삶을 살고 있어서. 최강인이고요. 제 여자친구 이름하고 관련이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별명을 지은 것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해서 최강인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첫인상은 어떻습니까? 첫인상만 봤을 때 누가 수능 만점자일까요?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수능 만점자요? 대충. 우디? 우디 친구요. 수능 만점이요? 우디 친구 아닐까요? 한 명을 뽑자면 이제 센세이션 같습니다. 그 센세이션 그 친구가 워낙 센세이션 하다고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그 센세이션? 왜냐면 제 버스 옆자리였는데 되게 책을 읽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수능 만점자를 찾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평가 기준은 OECD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으로 정의한 대세코 프로젝트입니다. 대세코 프로젝트의 핵심 역량은 학교 성적을 넘어서 실생활에 연관된 문제를 해결하는 복합적인 역량을 말합니다. 도구 사용 능력, 이질 집단과의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이 그것인데요. 선진국들은 이미 교과 교육에서 벗어나 핵심 역량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이곳 제주도의 성읍 민속마을에서 대세코 핵심 역량의 첫 번째 평가가 시작됩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카메라와 지도를 주었습니다. 제주 방언과 기호로 표현된 지도를 보고 표시된 포인트를 사진으로 찍어오는 게임입니다. 시간은 30분, 스마트폰을 1분간 사용하거나 마을 주민에게 한 번 질문할 찬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우리는 대세코 핵심 역량 중 첫 번째 영역인 도구 활용 능력을 보려고 합니다. 정보기술이나 언어 능력 등 다양한 영역의 도구를 활용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미션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했어요? 아니요,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들 어려워하죠? 그런데 센세이션이 혼자 다른 길로 나섭니다. 가운데로 가면 안 되는 게 크게 원을 돌리고 한 바퀴를 도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게 뭐 원형인지 네모난지도 모르고 가운데로 가면 양옆 확인이 안 돼요. 자, 교회가 저기 있거든요. 지금 누가 봐도 저건 교회인데 그 말이 뭐냐면 저건 어디서나 보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갈 필요 없다는 거야. 딴 것도 자꾸 시작하는 게 어려워 보이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자신감이 아주 충만해 보이는구나. 자기 경험이 우선인 그런 학생이 아닐까. 뛴다고 혹시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지금 날씨가 날씨기 때문에 뛰면 앞만 보고 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진다. 네, 그렇죠. 나름 전략적으로 행동하더니 시간이 흐르자 뛰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첼스의 가장 바람직한 전략은 보이는 애 아무나 따라갈 때. 난 이유가 없어. 찬스를 좀 쓸래요. 저는 약간 그 찬스를 빨리빨리 쓰자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지도에 나오는 단어들이 방언, 전 제주도 방언이라고 뭐 확신을 했고 그 단어들 뜻을 알아야 지도를 볼 수가 있잖아요. 코코몽이 스마트폰 검색 찬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굴목인왕이 이제 제주도 방언으로 느티나무란 뜻인가 봐요. 근데 엄청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길래 찾았어요. 명칭을 4개 정도 일단 찾았잖아요. 성공 요인을 잘 발견을 했다고 그럴까? 또 다른 찬스인 질문을 전문가인 문화 해설사에게 쓰는군요. 아마 이 친구는 상당히 정확하게 일을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고 또 능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하나 찾은 거 같은데요? 저기에 교회 철탑이 있는 거 보면은 여기가 교회잖아요. 자, 성읍교회 나왔습니다. 성읍교회. 자, 성읍교회 왔어요. 일단 교회를 준 이상 그러니까 합리적 사고가 가능한 사람들은 하나씩은 다 찾고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다들 쉽게 찾는 게 교회인데 연어 뱃살이 무척 힘들어합니다. 보통 교회는 잘 보일 것 같은데 막 멀리서도 교회 되게 잘 보일 줄 알고 계속 교회 찾아다녔는데
가면 이제 로타리가 나올 거야. 거기서 왼쪽으로. 교회를 찾기 위해 하나뿐인 질문 찬스를 써버립니다. 속은 느낌인데. 교회를 찾으려고 마지막 스마트폰 검색 찬스까지 사용합니다. 많이 찾았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고도 교회를 찾지 못했네요. 저는 보는 내내 제가 느낌이 들었습니다. 10개를 찾는 게 과제인데 딱 하나 교회를 찾아가는 게 유일한 목표였던 거죠. 큰 테두리를 보고 가는 것은 미숙하지 않나.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갑자기 뛰어요? 뛰어야 할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네. 아닌데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찍어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몸을요? 네. 아니에요? 도구적인 활용 능력 이전에 문제를 이해하는 이해 능력이 조금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좀 궁합이 안 맞는 미션이었다. 그런데 왠지 좀 모범생 스타일 같은 느낌이 들어요. 통시가 돼지가 사는 돼지 우리라고 알고 있는데 저기 흑돼지 집에 있어요. 저 여기 그 흑돼지 관람하는 곳이 어디예요? 뒤쪽이요? 알겠습니다. 돼지우리를 찾으려고 질문 찬스를 써버린 최강인. 이거 개집이네. 개집이네. 어이구. 잘못 알고 있던 지식에 낭패를 당합니다. 통시라는 단어가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뒷간이란 뜻이래요. 뒷간이란 뜻이래요. 코코몽이 그 찬스를 써가지고 처음에 그 단어를 다 찾아봤다 했잖아요. 왜 나는 안 그랬을까? 경쟁 상대도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가 3번. 최강인과 우디가 만났습니다. 열리지가 나무잖아요. 이때 우디가 새로운 전략을 내놓습니다. 너 찬스 썼어? 우리 둘이서 지금 여기서 찬스를 번갈아 써가지고 서로 정보 하나씩 받는 거야. 내가 이거 바로 지금 물어볼게. 어르신, 여기 간장내가 어딘지 아세요?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진을 찍을 수 있으려면은 둘이서 더 협력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도구를 같이 활용하면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그 말이 맞죠. 한 사람 얘기하는 거 두 사람이 들어도 상관없고 세 사람이 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몇 번 찾아가요? 지금 1번이요. 창구망구가 빠른 속도로 과제를 수행합니다. 느티나무가 골무늬낭이구나. 스마트폰 검색 찬스도 아주 효과적으로 쓰는군요. 3번 찾았어요. 인터넷 활용한 것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아주 차분차분 자신이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묵묵히 하고 그러면서 또 많은 성과도 내고. 수상곡 어디에 있어요? 여기 바로 있잖아요. 바로 여기 있어요? 저 서문 바로 왼쪽에. 서문 바로 왼쪽에. 왼쪽에. 질문 찬스로도 큰 성과를 올립니다. 어쩌면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닐까, 서너 시간씩 앉아가지고 수학 정석 푸는 학생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었습니다. 센세이션이 창구망구를 만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기 지금 된장내거든? 응. 근데 여기 방충이라며. 그 여기 없을 수가 없잖아, 지금 하나가. 그러면은 저기 이쪽 구석에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있어. 센세이션. 창구망구는 자신이 찾은 포인트를 센세이션에게 알려줍니다. 남들이 하나 더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느낀다거나 신경 쓰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상 깊게 봤습니다. 야, 몇 개 찾았어? 말 안 해줘. 니 몇 개? 니 뭐 찾았어? 나 교회. 미니언과 대표는 정보를 교환합니다. 정보 교환은 목표 달성을 위한 좋은 도구죠. 아, 저기 있었네. 조용히 좀 하면 안 돼?
눈치가 없어. 교회 뭐 저기 어디 가면 있어. 갑시다. 하지만 약속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갖고 튄다 할때 살아왔다 진짜.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이건 전쟁이야. 자신감은 굉장히 큰데 그게 좀 가벼운 자신감이라고 좀 느껴졌어요. 참 넓네. 참 넓어요. 신뢰를 주는 데는 뭔가 조금 미흡한 게 있다 뭔가. 4분 남았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니까. 아 진짜. So angry. 아이들은 각각 다른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많다고 도구 활용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니겠죠? 원래 주제대로 도구를 제대로 활용을 해서 나름대로 그 목표에 충실했던 사람은 코코모. 성공 요인을 잘 발견을 했다고 그럴까? 영리하게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우디 같은 친구가 상당히 좀 눈에 띄었었던 거죠. 다른 친구들하고 어떻게 협업하고 또 문제를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했다고 하는 점,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창구망구는 그 본인에게 주어진 것은 실망시키지 않고 잘 해낼 것 같다. 특히 그 현실적 감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 도구 활용의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대세코 핵심 역량 첫 번째 과제 도구 활용 능력에서는 코코몽구와 우디, 창구망구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한라산 중산간 지역에 자리 잡은 신풍리는 제주도에서도 오지에 속합니다. 외부와 교류가 적어 제주 방언과 토속 문화가 잘 보존됐죠. 이곳에서 대세코 핵심 역량 두 번째 평가가 시작됩니다. 대세코 핵심 역량의 두 번째 영역은 이질적인 집단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능력입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 완전히 다른 집단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은 성공적인 삶을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이죠. 먼저 3명씩 조를 짜게 했습니다. 각 조는 신풍리 어르신에게서 과제를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소통하는 거에 뭐 약간 통역 비슷한 걸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재료감 저한테 몸을 커도 사고 무수 하나 사오고 뭐세요? 무수 담을 거, 그 전기에 담을 거 예. 전기를 담아? 그거 사오라서 건전지. 만들 거 건전지. 만들 거 예. 계란하고 계란하고 아 예. 소커리가 영 알려린 노리면 조금 알려린 노리면 그대 영양 메밀코로 퍼는 거 있죠. 그 정빵떡 하는 데가 그디 가면 팔아준다. 언제까 저기 이제가 사오라서 하지 어두고. 알겠습니다. 어디서 사면 돼? 과제를 받았는데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모물코가 뭘까요? 무소가 뭔지 알아? 무소 이거 아니야? 뭐 바구니 같은 거 아닐까? 아까 뭐 속풀이라고 이럴 거지. 그러니까 속풀이에 담겨 있는 걸 사라는 건지. 그렇게 똑같이 말하면 안 돼? 빨리 가자 되면 어두고. 예. 근데 뭘? 애들이 잘 알아들었어. 그냥 상호 캐내라. 무소가 전기 지짐이 뭐지? 고데기인가? 뭘 고생이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서라 잘 알아들어라.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좀 물어볼 수도 있을 듯 한데 이제 그런 건 잘 포착이 안 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멀리서 오지 나는 폭삭 속았수다. 아니 제주도까지 오지 나는 내게 얼마나 그게 서면 막 맹심에 놨을 거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환영 인사에 주눅이 듭니다. 어떻게 통역을 해가는 게 저 음식을 만들 거라게 이거게. 아 저희가 오늘 음식 만드는 거예요? 음식 만드는 거지. 음식이요? 예. 뭐 해 먹을까요? 회덮밥. 회덮밥요? 한치 회덮밥. 한치 회덮밥. 안녕하세요. 수고했죠 오전에 나. 네. 저녁에 거는 고만하고
몸을 걸어 환대하고 고말 어디서 잡을까요? 바다에 갯목에 가고 갯목이 없으면 먹들 캐라그네 잡으면 돼. 마음이 놓이지 않은 할머니 바닷가로 동행합니다. 이주호의 아이들 장을 보러 왔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흩어질 건데요. 한치 1명, 마트랑 참기름 2명. 그럼 내가 한치를 살게. 한치, 그리고 우리 둘이 참기름하고 참기름하고 코끼리. 대표가 그 역할 분담까지 그렇게 명확히 주도를 잘 하네요. 소통도 그러니까 부침성도 좋고. 그런데 한치를 사러 간 최강인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 밖에 마트 지금 하는 거 맞죠? 식사 시간이라. 그럼 식사 끝나면 썰어 주실 수 있으시죠? 당황스러워요. 뭔가 저는 딱 들어갔을 때 다 식사하고 계셔가지고 이것도 뭔가 장치가 아닐까, 함정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실례합니다. 그 시각 과제를 해석하지 못한 일조 아이들이 경로당을 찾아갑니다. 무소가 뭐예요? 무소. 방언으로. 방언에 무소라는 거 있어요? 뭐예요? 그리고 메밀코는 뭐예요? 레미콘 저 아스팔트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메밀코라고 혹시 레미콘 비슷한 거라도 음식료. 메밀. 그게 어떻게 팔아요? 어떻게 팔아요? 단위가 뭐? 가루로 팔아요. 어디서? 메밀 가루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그러면 차를 빌려서 마트를 가서. 한나절 걸려 겨우 과제를 이해했군요. 그 시각 최강인은 30분째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강인 같은 경우에는 30분을 그 자리에서 주인을 기다렸다는 거죠. 한치를 파는 분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못해 직접 한치를 잡습니다. 이 정도면 700인가? 먹물 묻었어요. 한치 먹물 세례까지 당합니다. 보마를 잡으러 간 삼조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응? 기랑 맞다고요? 응. 이것도 맞는데. 아이고 홀라토시. 할머니 여기 맞는데요. 미니언이 할머니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나 이거 잡았죠. 큰 게. 할머니 최고. 하나, 2개. 오, 할머니 저 잘해요. 미니언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부분이 나타나긴 하는데 이 팀의 리더는 할머니네요. 세 명이 어떤 역할 분담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게 좀 아쉽네요. 네. 호야는 신발까지 적셔가며 열심히 보마를 줍네요. 아우 저 많이 잡는다. 저 발적지네 학생이 열심히 하네. 전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재밌고 그런데 할머님들은 이런 작업을 반복하신 거잖아요. 아 어떡해. 벌레가 너무 많아. 공주병이 좀 있지 않나? 그 벌레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코코공은 1인 경기할 때 보였던 꼼꼼한 마지막까지 이게 정확하게 뭔가를 체크했던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은 의아한 그런 결과가 아닐까. 재료를 구했으니 이제 진짜 임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사오기는 잘 사와시냐? 당연하죠. 한 사람은 깻잎을 따가지고 와. 깻잎요? 한 사람은 빨리 와가지고 밥을 낮춰야 돼, 빨리. 누가 할래? 나는 밥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바꿀게. 이제 빨리. 그렇죠. 6시까지 해야 된대, 너만. 갑시다, 우리 빨리. 어머니 빨리 합시다, 우리. 빨리 해야지. 그렇죠. 깻잎 딸 줄 아세요? 뭐 깻잎이야 뭐. 보면 딱 알겠죠. 최강인이 자신만만하게 깻잎을 따러 갑니다. 일조는 아직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 할머니들을 역정나게 하는군요. 아까 소뚜개 이놔. 지금 나요? 소뚜개 이놔. 파이팅. 됐죠. 됐어? 치료 가져와서 가. 어디다? 어이구 뭐야? 맞은 가만. 아 뜨거.
거룩한 거듭니다. 거룩한 거 가지고 오게. 저 할머니, 저 죄송한데 저 옆집에서 왔는데요. 거룩한 거 여기 가져와. 깻잎 어디서 따면 되나요? 제 코가 석자라 그런지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주변에 깻잎 좀 딸 수 있는 데 없을까요? 깻잎. 야, 아우 지금 이거 지금 여기 묻는 거 맞죠? 네, 맞아. 삼조의 임무는 보말수제비. 일솜씨가 영 할머니 성에 차질 않는군요. 아, 네. 막 씻지 말고 이렇게. 아이고, 씨가 서너가. 뺏어 왔어요. 답답했어요. 그럼 손주 며느리 삼고 싶다 이런 사람도 없어요? 손주 며느리? 우리 손주 지금 중학교인데. 이때 최강인이 깻잎을 구하러 나타납니다. 저는 한 3, 40분 동안 깻잎을 찾아 헤맸죠. 그런데 그만 여기서 사고를 치고 맙니다. 아야. 아이고, 죄를 졌네, 죄를 졌어. 지금 깻잎 얻으러 왔어요, 지금. 깻잎 어디로? 예. 저기 깻잎. 저걸 따가면 돼요. 저기 나무 있고. 근데 그때부터가 문제였는데 생긴 건 깻잎인데 깻잎 맛이 안 나요. 이상한데? 뭔가 줄기에 털도 많은 것 같고 고깃집에서 보던 깻잎이랑 다른 것 같은데 약간 깻잎 맛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주도 깻잎이 이런 건가? 1시간이 다 되어서야 겨우 깻잎을 따왔는데요. 이 깻잎은 이거 깻잎이 아니야. 이거 깻잎이 아니야. 깻잎이 아니에요? 생긴 게 깻잎 냄새가 안 나잖아. 아 이게 풀인데 이거. 불을 뜯어오면 어떡해요? 아니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어. 아 진짜라니까. 이거는 괜찮고 이거 냄새를 맞춰봐봐. 어. 이건 아니야. 깻잎이 아니야. 이거 풀떼기 때 왔어. 풀떼기를 해. 이건 요 길에도 있어 이거. 이쪽으로 제주도 깻잎은 아 이렇구나. 안 되지 안 되지 안 돼. 제주도 깻잎이 향이 더 나지. 아나 진짜 왜 이러지? 일조의 임무는 제주 토속 음식인 빙떡 만들기. 지역 방언으로는 전기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아직도 음식 이름이 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들하게 미치겠게. 더 시들하게 할까요? 시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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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그 놈이 두렵게 했지. 네. 아니야 나보단 게 영노하거네 해서 건데 무슨 그거 율로만 영해내. 그 설안에 아무 노릇 아니야. 어렵지 않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해댕이는 그거 하고 하나 담질 아니었다. 하나도 닮지는 않았대. 뭐 전의 모양새이지 않을까? 연역적 추론을 봤을 때. 네가 곱다 거기 시리 전기로 하면 곱게 톡 띄울 수 있는데 곱게 톡 띄울 수 있는데 왜 굳이 사서 이 고생을 하냐 이 말씀이시죠? 그게 저희도 그런 해석이야? 그렇지. 아 맞다 하시죠. 네, 센세이션은 끊임없이 할머니가 한 얘기를 자기 말을 통해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물론 잘못된 것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끝까지 또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자기가 해석한 거대로 세 명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행동도 이끌어가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할머니하고 소통도 세 명 중에서는 가장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수제비 이렇게 되나? 3조의 보말 수제비가 완성되어 갑니다. 느낌을 느끼면 안 돼요. 안 돼. 간이 그러지 말라고. 네. 미니어는 명확하게 세 명 사이에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해내는 모습,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할머니하고의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왔다는 게 중요한 그 태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손주들은 안 보고 싶으세요? 무슨 안 보고 싶어. 우리 식구들이고 또 쌍둥이가 2개, 애기 3개가 더 들어가야 돼. 3개가 더 들어가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대표가 리더십도 발휘했으면서 또 친화력을 발휘해서 주어진 과제를 원만하게 잘 수행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드디어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종일 고생하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만하면 다들 소통할 의지와 능력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이거 한 번 더 먹어야겠다. 말씀을 더 먹어야지. 먹으라. 그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틀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열어놓고 다가가는 모습, 그게 이질 집단에 있어서의 상호작용에서 꽤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세코 핵심 역량의 두 번째 과제, 이질 집단과의 상호작용 평가에서는 센세이션 미니언 대표가 1등에 뽑혔습니다. 이날 밤 아이들에게 자율적으로 리더를 선출하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기획하게 했습니다. 이 과제를 통해 우리는 대세코 핵심 역량 중 마지막 영역, 자율적 행동 능력을 평가할 것입니다. 자율적 행동 능력이란 스스로 무언가를 구상하고 실행하고 또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일단 이 신풍리를 좋은 방향으로 만든다는 게 신풍리에 관광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풍리에 사는 분들을 위한 거잖아. 나 생각하고 있어. 어르신들 이렇게 불러서 약간 잔치? 표지판을 만드는 거야. 이쪽은 무슨 리, 이쪽은 어디로 가는 길. 여기가 제일 제주도의 원래 모습을 간직한 곳이라고. 그걸 살려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사진을 좀 사진을 찍어서 찍어서 달력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게 나중에 투표 나눠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목적 리더를 뽑는 거야. 리더. 하나, 둘, 셋. 리더로 센세이션이 뽑혔습니다. 메인 가서. 보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 상황에서 가장 길러내기 어려운 부분이 자율적 행동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해봐라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부터 곤혹스러워하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거든요. 아마 이 파트에서 그것들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설명하는 장면들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센세이션의 제안을 채택해 사진을 찍어 달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와, 야 여기 진짜 이쁜데? 내가 진짜 야 파도 봐봐. 내가 오늘 정체를 공개했 아 우리 쓰레기 줘야 되잖아. 아 맞아, 그러네. 쓰레기를 조를 두 개로 나눠 한 조는 바닷가로 왔습니다. 팀을 나눠서 우리는 쓰레기 치울래? 그럴래?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막 할 것도 사실은 막 원만치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어쨌든 어차피 환경을 정리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거잖아. 그 근처 슈퍼 있으면 물어봐서 쓰레기 봉지 좀 큰 거 사서 청소를 좀 하는 게 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사진 찍고 집게 같은 것도 있어. 집게 같은 거나 장갑 같은 거 있잖아. 보면 센세이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자 이런 건 생각이 없고, 근데 창구망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해결책을 좀 발휘를 해보려고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리더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기 한 명만 서봐. 여기? 뒷간 직업인데. 어떤 포즈? 어떤 포즈? 한치 좀만 더 틀자. 한치 좀만 더 틀자. 이제 들어가자. 아, 다행히. 다른 한 조는 신풍리의 남산봉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진 찍을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풀떡 오른다, 풀떡. 야 포기하자. 야, 네 허리만큼 허리 높게 잡초가 자랐는데? 저기 뭐로? 연못이 우리 눈으로 보이잖아, 지금. 보이긴 보이잖아. 그렇지. 여기서 못 찍으면 위에서 분량 안 나오면 돼. 여기서 한 번만 더 찍어보자. 좀 더 가까이서. 어쨌든 뭐 미니언은 상황이 저렇더라도 뭔가 좀 가져가 보려고, 결과물을 좀 가져가 보려고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예쁜 사진 건지는 게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막 찍으면 그냥 아무 동네나 풀 많은 데서 찍은 것 같이 보여가지고 신풍리처럼 보여야 하는데. 아, 야, 진짜 안 나오는데? 뭐 찍을 게 더 이상 없으니까 좀 빨리 내려가서 딴 거 찍는 다른 데로 빨리 빠지는 게 다른 데로 빨리 빠져서 여기는 포기하는 걸로. 같은 시각 우디는 마을회관에서 아이들이 보낸 사진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봉수래, 남산봉수라고 하네요. 전부 풀로 덮여가지고 생각보다 이쁜 그림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쪽에다가 글귀라던가 써두면은 이쁘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장님. 저희 EBS 다큐프라임 출연하고 있는 학생들인데요. 저희가 최강인이 이장님께 전화를 겁니다. 저희가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저희가 남산봉에 왔거든요. 혹시 그 사진 좀 잘 나올 만한 그런 이쁜 그런 장소 없을까요? 최강인에 대한 요 전 과제에서의 그 이미지 이게 많이 좀 바뀐 것 같고요. 요 과제를 통해서 그 전에 보다는 조금 더 드러냈다고 할까, 표현했다고 할까. 최강인이 이장님과 통화에 찾아낸 장소는 신당입니다. 다 열렸어. 그리고 뜻 있지 않나? 한 개만 하면은 뭐 잠시 외출하다 옵니다. 먼 곳 아닌 곳 갔다 오는 거랑 저게 진짜구나. 입구에는 외부인 출입을 금하는 글씨가 적혀 있죠. 야, 깊숙이 들어가네. 야, 엄청 신성한 곳 같아. 그러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되냐? 최강인이 섭외를 잘한 셈이죠. 신에게 기도를 올리는 신당은 제주도의 향토색을 잘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센세이션과 창구망구가 사진을 인화하러 갑니다. 일단 얘가 옆에 있는 얘랑 여기 창구망구랑 최강인 친구랑 미니언 친구, 나머지도 정말 다 믿음직스럽지만 정말 든든한 친구가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 전화 드렸잖아요. 아까 전화드렸는데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진 파일에 오류가 생긴 겁니다. 달력 만들기는 틀린 걸까요? 지금 분업을 할까? 어떻게? 지금 너가 여기서 나머지 작업을 처리하고 네, 나는 본부를 가서 가고. 내가 만들고 그 얘네들이 바닷가 타를 타고 여기로 오라 그러면 되지 않을까? 나 너무 좋아. 나 일단 갈게. 나 너무 좋아. 나 일단 갈게. 나 약간 감동받았어. 약간 믿음직스럽다고 했죠 친구들이. 너무 감동적이야. 창구망구 덕분에 시간에 맞춰 달력이 완성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달력이 저희가 찍은 사진이에요. 마을에 있는 저 찍은 사진이거든요. 어르신들을 위해 아이들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낸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장님이랑 전화해서 어디 이쁘다고 해주셔서 저희 사진 똑같은데 개개인적으로 참여도의 차이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9명이 서로 다른 수준에서 이 자율적인 행동의 수준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은 마음을 담아 제작한 달력을 어르신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대세코 핵심 역량 평가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최종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누가 1등일까요? 평가자들과 아이들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저 천배지만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9분 다 뵀습니다.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도 좀 다양하고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가려진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전체를 봤다기보다는 제가 실제 그 회사에서 면접을 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친구를 봤다, 그 평가 기준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었죠. 한 분을 선정을 한다 그러면 센세이션 생각을 했습니다. 매사에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앞장서서 그 리드하려고 그러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기업에서 그 채용을 할 때 가장 중시하는 그 판단 기준은 센세이션이 가장 점수가 좀 높지 않았나,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입시 관련해서 뭐 논술 채점도 하고 또 면접도 하고요.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작은 정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선입견 갖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거기에서 그 각자의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뭐 장점, 능력들, 뭔가 이런 것들을 보자. 제가 보기에는 창구망구 친구가 좀 그런 것들이 좀 잘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저는 좀 판단을 했거든요.
수고 많았어요. 교육과 관련해서 미래 이제 교사가 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서 처음에는 어떤 특정한 기준에 놓고 얘가 거기에 맞을까 아닐까에 대한 초점을 둬서 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한 사람으로 이렇게 점점 대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특별히 미니언을 아주 주의 깊게 봤습니다. 옆에서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또 그 속에서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런 조화가 일부 잘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소개를 할 시간이 굉장히 궁금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세코 핵심 역량 평가 과정에서 지켜본 모습과 아이들의 실제 모습은 얼마나 다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따끈따끈한 찐빵 같은 남자 장우석이라고 합니다. 13년도에 기획했던 아이디어로 앱 개발 관련해서 대상을 받았었고 제가 기획한 어플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훈이고요. 2015 수능에서 400점을 획득하여 의대에 진학하였고 올해 연세대학교 예과에 진학하여 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한 거는 진짜 공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흥미있는 거 잘 찾아서 열심히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이름은 안지슬이고요. 저는 시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대산 청소년 문학상이라는 좀 권위 있는 대회에서 연속으로 2회 수상을 해서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글쓰기에 좀 더 몰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창고망고였던 전찬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 캠프에 오게 된 이유는 수능에서 올 9등급, 100분이 올 0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박. 그래서 올 0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박. 저는 살아온 배경이 좀 다른데 중학교는 나오지 않은과 동시에 인도에서 1년 살고 탈북자 대안학교에서 2년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와 배낭여행을 병행했습니다. 인도어를 전공하고 있고요. 취미생활로 랩하면서 녹음도 하고 공연도 하고 다니고 지내고 있습니다. 와, 대박. 야, 진짜 좋은 거. 충격이야. 와, 진짜 좋은 거.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언이었던 박민지라고 하고요. 학생의 위치에서 어른들이 바라보지 않는 관점을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청소년 영화제를 비롯해서 20회 이상 수상을 했고요. 앞으로도 해나갈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는 콧구멍이었던 김은지라고 하고요. 저를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으셨겠지만 저는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수석을 했고 그래서 3년 동안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했고 서울대학교 서서문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장기자랑 있으면 빠지지 않고 나갔고 그냥 음악이 있으면 몸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태환이라고 합니다. 사실 중고등학교를 일반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대안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왜 쳐야 되는지 잘 몰라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안 쳤고요. 연극을 만드는 뮤지컬 제작소에서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멋있어야죠. 네, 안녕하세요. 센세이션이고요. 이름은 원준혁이라고 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다니고 있고 예술을 사랑하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음악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뭐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작년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표준 점수로는 전국 수석이었고요.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1호학번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거부한다. 대학 사회에 대해서 좀 고민이 들어서 이런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전달이 되고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데스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미션에서 보면 과연 어떤 게 이 학생들을 판단하고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될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더군다나 대답하기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하나만의 기준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 어떤 방식들을 통해서 선발할 수 있는 이런 길은 또 모색을 하는 것이 큰 방향성에서는 맞겠다. 어떻게 평가해주고 키워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성적이라는 거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겠다라는 하나의 믿음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시험 성적 하나만으로 1등을 뽑아왔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나머지 영역의 아이들을 볼 수 없게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과연 누가 1등일까요?